빚 1억.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막막하죠? 답답하죠? 저도 압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빚 1억.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운 게 맞는데 방법만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식으로 한 방 터트려서 1억 벌면 되지 않을까? 코인 투자해서 10배 수익 내면 다 갚고 남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다가 결국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중 8구는 빚이 더 늘었습니다. 1억이 1억 5천이 되고 1억 5천이 2억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빚이라는 건 투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34만 원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 소득 증가율은 고작 3.4%밖에 안 됩니다. 1년에 3% 조금 넘게 월급이 오르는데 빚은 1억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일까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빚 1억을 가장 빠르게, 가장 현실적으로 갚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전략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빚에서 탈출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빚이 왜 생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나서 빚졌어.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빚졌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빚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레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죠. 리볼빙 쓰고 현금 서비스 쓰고 카드론 쓰고 이런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드 리볼빙.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100만 원을 리볼빙으로 쓰면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15에서 20%입니다. 1년 후에 이자만 20만 원이 붙습니다. 100만 원에 20만 원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미적분, 삼각함수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리의 공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리볼빙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금 서비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 3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차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리가 연 18%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3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36만 원이요. 김대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지 뭐. 그런데 다음 달이 됐는데 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나갔거든요. 결국 현금 서비스로 받은 돈은 못 갚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못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만 원은 236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레벨의 문제입니다. 고금리 상품을 남용하는 것, 그리고 금융교육이 부재한 것. 두 번째 층은 사회문화 레벨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유튜브 보십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지. 나도 저 정도 옷은 입어야지. 나도 저 정도 카페는 가야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됩니다. 작은 사치가 문제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3만 원짜리 와인 한 병 사자. 친구 생일인데 10만 원짜리 선물은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한 달에 5번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30대 직장인 윤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월급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죠. 그런데 윤 씨는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 씨는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3시간씩 봤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늘 멋진 곳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윤 씨도 주말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끼에 5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에 4번이면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카페, 커피 한 잔에 6천 원. 하루에 한 잔이면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옷도 샀습니다. 친구들이 입은 브랜드를 따라 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썼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 더하기 18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한 달에 53만 원입니다. 1년이면 636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축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카드로 메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의 카드 빚이 얼마나 됐을까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00만 원 빚을 갚는데 3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문화 레벨의 문제입니다. 비교 소비, 과시 소비가 빚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스템 레벨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용소득,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득은 연 3.4%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세금이랑 이자랑 이런 것들은 연 5.7%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버는 속도보다 세금이랑 이자가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쉽게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625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0.625입니다.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시장입니다. 빚이 가장 빨리 늘어난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년에 7.2%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빚이 생기는 이유는 세 겹입니다. 개인 레벨의 과소비와 금융 문맹, 사회 문화 레벨의 비교 소비,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구조적 불평등.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빚을 가장 빠르게 갚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빚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 하나 만드십시오. 노션 써도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써도 됩니다. 거기에 표를 만드는 겁니다. 대출 기간, 남은 원금, 금리, 월 상환액, 만기 이렇게 5개 항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줄에는 카드 현금 서비스 300만 원, 연 18%. 두 번째 줄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1천만 원, 연 12.5%. 세 번째 줄에는 학자금 대출 1,500만 원, 연 2.2%.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나 빚이 엄청 많아 라는 불안한 느낌을 나는 총 2,800만 원의 빚이 있고 평균 금리는 12%야 라는 명확한 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통제 가능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명확한 숫자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치킨집을 2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습니다. 버티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카드론도 받고 사채도 쓰고 지인한테도 빌렸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대충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모든 빚을 적어보세요. 박 사장님은 일주일 동안 은행도 가보고 카드사에도 전화하고 지인들한테도 연락해서 빚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8,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2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적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싸울 상대가 명확해졌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채지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상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금액이 큰 빚부터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금리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돈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빚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0만 원인데 금리가 연 20%입니다. 두 번째는 2천만 원인데 금리가 연 5%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먼저 갚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2천만 원짜리를 갚으려고 합니다. 금액이 크니까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의 20%면 1년의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5%면 1년의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0만 원은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면 5개월이면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이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돈으로 2천만 원짜리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덩이 효과입니다. 작은 빚을 먼저 정리하면 성공 경험도 생기고 이자 절감 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빚이 5개 있었습니다. 카드론 300만 원, 금리 18%, 현금 서비스 200만 원, 금리 20%, 신용대출 1천만 원, 금리 10%,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 금리 3%,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금리 2.5%. 이 과장님은 처음에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부터 갚으려고 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현금 서비스 200만 원부터 갚으세요. 이 과장님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200만 원? 그거 금액 작잖아요. 제가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200만 원의 20%면 1년의 이자가 4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의 3%면 1년의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금액 대비 이자 비율을 보세요. 200만 원이 훨씬 더 무서운 빚입니다. 이 과장님이 그제서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현금 서비스 200만 원, 카드론 300만 원, 신용대출 1천만 원,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 이 순서대로 갚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 이 과장님은 고금리 빚 500만 원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의 이자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5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다시 빚 갚는 데 쓰니까 더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빚을 먼저 정리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40대 공무원 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빚이 7개나 있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다 합치면 6,500만 원이었습니다. 정 씨는 매일 밤 고통스러웠습니다. 7개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지? 제가 조언했습니다. 가장 작은 빚부터 갚으세요. 정 씨의 가장 작은 빚은 카드 할부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금리는 15%였습니다. 정 씨는 2달 만에 이 빚을 갚았습니다. 50만 원이요? 그러자 정 씨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고작 50만 원인데 기분이 엄청 좋아요. 빚이 하나 사라졌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의 시작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정 씨는 이후 더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2년 만에 7개 빚 중 5개를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신용 빌드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 점수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나중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환대출이 뭐냐면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한 개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점수가 좋아야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카드 한도가 1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이하로만 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사에서는 한도를 다 쓰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 돈이 없나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둘째, 오래된 카드나 계좌는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십시오. 신용 이력이 길수록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10년 동안 거래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신뢰 데이터가 됩니다. 셋째, 통신비랑 전기료 같은 고정 비용은 절대 연체하지 마십시오. 금액은 작지만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10,000원 연체했다고 신용점수가 20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최 대리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리님은 빚이 6천만 원 있었습니다. 평균 금리가 15%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75만 원씩 나갔습니다. 최 대리님이 대환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아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6개월 동안 신용점수를 관리했습니다. 카드는 한도에 20%만 썼습니다. 연체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 전기료 이런 거 전부 자동이체로 바꿔서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6개월 후 신용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승인이 났습니다. 금리가 15%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절약된 걸까요? 6천만 원의 15%면 1년의 이자가 900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의 8%면 1년의 이자가 480만 원입니다. 차이가 4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절약되는 겁니다. 네 번째, 빚이냐 투자냐. 이거 정말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나 투자를 먼저 해야 하나. 답은 간단합니다. 내 빚의 금리와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 우대대출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금리가 2.5%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미국 S&P 500 지수 장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7%입니다. 2.5% 빚을 갚으면 2.5% 수익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S&P 500에 투자하면 7%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투자가 낫습니다. 반대 경우를 볼까요? 카드론 금리가 18%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게 나을까요?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연 18%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빚을 갚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빚을 갚는 건 무위험 수익입니다. 18% 금리 빚을 갚으면 18%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 비용입니다. 빚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적 계산은 잊으십시오. 빨리 갚는 게 답입니다. 30대 프리랜서 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금리는 2.5%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갚지 말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나 빚쟁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나는 빚이 3천만 원이나 있는데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2년 동안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3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숨통이 트였어요. 이제 돈 벌면 내 돈이에요. 이게 바로 심리적 비용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면 더 큰 손해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갚는 게 답입니다. 5번째, 대환 대출입니다. 이게 빚 탈출의 핵심입니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한 개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핀테크가 발달했습니다. 포스, 핀다, 카카오페이 이런 앱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15%입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갈까요? 37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7만 5천 원입니다. 이걸 연 7%로 대환했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약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한 달에 17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21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뭐에 쓸 수 있을까요? 빚을 더 빨리 갚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40대 자영업자 김 사장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빚이 6개 있었습니다.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금리가 16%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9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대환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신용 점수를 올렸습니다. 연체하지 않고 카드 한도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요. 3개월 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됐습니다. 7천만 원을 연 9%로 대환받았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9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38만 원 절약됐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 돈을 전부 원금 상환에 썼습니다. 그러자 빚이 더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2년 만에 7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대환 대출의 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빚을 갚는 5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부채지도 그리기, 금리순 상환, 신용 빌더, 빚대 투자 판단, 대환 대출. 이 5가지만 제대로 하면 빚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입니다. 불법 추심이 들어옵니다. 직장에 전화 옵니다. 가족한테 연락 갑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그 이상은 일정 비율 압류당합니다. 그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합니다.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고통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50배 택시기사 송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사업 실패로 빚이 9천만 원 생겼습니다.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자도 못 냈습니다. 결국 연체가 6개월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20통씩 왔습니다. 회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송 씨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한 달 월급 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185만 원만 남고 65만 원이 압류당했습니다. 생활비로 18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송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가 인생 최악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다행히 송 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30일에서 90일 사이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금리도 낮춰줍니다. 상환 기간도 늘려줍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숨 고를 수 있는 유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강력한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입니다. 이건 법원제도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꾸준한 소득은 있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3년에서 5년 동안 최저 생계비 제외한 소득을 전부 갚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금을 탕감해줍니다. 최대 80에서 90%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빚이 1억 있습니다. 3년 동안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을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제도죠?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회생 기록이 5년 전후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못 만듭니다.
신규 대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 리셋 버튼이지만 그만큼 큰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50대 회사원 조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빚이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 나갔습니다. 원금은 전혀 못 갚았습니다. 조 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6천만 원은 면책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조 씨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년째 성실히 갚고 있습니다. 2년 후면 자유의 몸입니다. 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후회 없어요. 이게 바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빚을 갚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빚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비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자금이라고도 하죠. 왜 필요하냐?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다시 빚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차 수리비 200만 원, 병원비 100만 원. 이런 게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카드, 현금 서비스 받습니까? 그럼 다시 빚쟁이가 됩니다. 예비비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필수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입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어디에 보관하느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CMA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모으느냐? 월급날 가장 먼저 자동이체에 거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40대 직장인 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5년 전에 빚 2천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힘들게 갚았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장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 그런데 1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습니다. 장 씨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비비가 없으니 또 빚을 지게 되는구나. 장 씨는 병원비를 갚은 후 예비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자동 이체했습니다. 6개월 만에 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장 씨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비비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를 안 받았습니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예비비가 없을 때는 매번 위기가 빚이 됐어요. 하지만 예비비가 있으니까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요. 다시 빚쟁이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예비비의 힘입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현금 봉투 시스템입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봉투를 만드십시오.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여가비 봉투, 그리고 현금을 넣어두십시오. 봉투가 비면 그달 해당 지출은 끝입니다. 시각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아, 식비 봉투가 비었네. 이번 달은 외식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대 신혼부부 김씨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씨 부부는 결혼 초기에 돈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틀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자주 사고 이랬습니다. 한 달의 수입은 600만 원인데 지출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카드 빚이 600만 원 생겼습니다. 김씨 부부는 현금 봉투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식비 10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여가비 50만 원,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칙을 정했습니다. 봉투가 비면 그달은 끝.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비 봉투가 20일 날 비었거든요. 열흘을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달부터는 적응이 됐습니다. 봉투가 비기 전에 조절하게 됐습니다. 1년 후 김씨 부부는 600만 원 카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300만 원 모았습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보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보이더라고요. 카드 쓸 때는 몰랐는데. 2단계, 강제저축과 적금 활용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생활비 빼고 전부 적금에 넣으십시오. 중도 해지하면 손해보는 상품으로 선택하십시오. 깨면 손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단계, 경제권 이양입니다. 이건 중환자실 모드입니다. 본인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태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전부 해지하십시오. 수입은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계좌로 입금되게 하십시오. 본인은 용돈 형태로만 받으십시오. 체크카드 1일 한도도 낮게 설정하십시오.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파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쇼핑 중독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썼습니다. 월급이 350만 원인데 말이죠. 매달 50만 원씩 빚이 늘었습니다. 한 씨는 결국 부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넘겼습니다. 월급이 부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본인은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고 싶은 게 보이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이 500만 원 줄었습니다. 한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했어요. 35살 먹고 용돈 받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를 살린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요. 셋째, 부채 다이어리를 쓰십시오. 매일 밤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노트에 오늘 남은 빚 총액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얼마나 줄었는지 적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가시화의 힘입니다. 눈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제보다 5만 원 줄었네. 좋아, 계속 가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40대 간호사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 갚지?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부채 다이어리를 쓰세요. 박 씨는 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적었습니다. 오늘 남은 빚 2,950만 원. 어제보다 5만 원 감소.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 빚 3천만 원. 오늘 빚 2,800만 원. 200만 원 줄었다. 이게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박 씨의 노트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65일 전 빚 3천만 원. 오늘 빚 1,500만 원. 1,500만 원 탈출 성공.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 노트가 나를 살렸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노트를 펴봤어요. 그럼 힘이 났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빚 1억을 가장 빠르게 갚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부채지도 그리기, 금리순 상환, 신용빌더, 빚대 투자 판단, 대환대출. 이 5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최악의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외망하지 마십시오. 재발을 막으려면 예비비를 만들고 소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현금 봉투, 강제저축, 경제권 이하.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부채 다이어리를 쓰십시오. 빚 갚는 과정은 벌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재무 감각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자산을 쌓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0명이 이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1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1명이 되십시오. 오늘 딱 3가지만 하십시오. 모든 빚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부채 지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비비용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소비 통제 단계를 선택하십시오.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하나를 골라서 바로 적용하십시오. 빚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빚은 끝이 아닙니다. 빚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걸 극복하면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더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감사할 겁니다. 그때 그 영상을 봐서 다행이야. 그때 실행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무 인생이 리셋됩니다.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감사합니다.